오늘 이 자리에는 기념비적인 저작,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를 통해 경제학계에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계신 데이비드 리카도 교수님과 경제학의 다반면에 정통하신 경제학장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리카도 교수님의 저서를 중심으로 경제학의 미래를 논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경제학장 박사님, 리카도 교수님의 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과 평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리카도 교수님의 정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는 그야말로 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한 경제학 교수님들이 뽑은 최고의 역작입니다. 특히 비교 우위론은 국제무역 이론의 조석을 다진 혁명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국가가 모든 상품을 절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만 무역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절대 우위론이 지배적이었지만 리카도 교수님께서는 상대적 생산 비용의 차이, 즉 비교 우위에 주목하셨습니다. 설령 한 국가가 모든 상품을 다른 국가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상품 생산에 집중하고 무역을 통해 나머지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명쾌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이론을 넘어 국가 간 협력과 평화의 기반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들이 상호 의존하게 되면 전쟁의 유인이 줄어들고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차액지대론 역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 따라 지대가 결정되며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에 따라 한 개지의 지대는 0에 수렴한다는 이론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주 계급이 누리는 이익의 원천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지주의 이익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영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광물법 논쟁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이론입니다. 리카도 교수님, 경제학장 박사님의 극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비교 우위론과 차익지대론을 구상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학장 박사님의 과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비교 우위론은 멜서스 목사님의 인구론에서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각 국가는 자신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특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포르투갈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영국이 포르투갈보다 옷과 와인을 모두 더 잘 생산할 수 있더라도 영국은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옷 생산에 집중하고 포르투갈은 와인 생산에 집중하여 서로 교역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차액지대로는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주와 자본가,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이론입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지주의 소득은 증가하지만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자본가의 이윤은 감소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곡물 수입 자유화를 통해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자유무역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학장 박사님, 리카도 교수님의 이론이 오늘날 특히 불확실성이 증대된 세계 경제에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보십니까? 리카도 교수님의 이론은 오늘날 세계 경제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글로벌 가치 사슬인 글로벌 밸류체인이 고도화된 현대 경제에서 비교 우위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제품은 여러 국가에 걸쳐 생산됩니다. 각 국가는 자신이 비교 우위를 가진 단계에 특화하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훼손하고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리카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분배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술 발전과 세계화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불안과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카도 교수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세계 경제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혁신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 자원 고갈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 및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계층 이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앞서 경제학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은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빈곤, 질병 등 전 지구적 문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는 점점 더 상호 의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유무역과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 번영을 목표로 협력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리카도 교수님과 경제학장 박사님, 오늘 두 분의 해안 덕분에 경제학의 미래와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